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이워크입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현지 시간은 5월 31일 오후 4시입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의 암호화폐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시죠?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6월 셋째 주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일정과 호재를 업로드했습니다. 리플과 비트코인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우측 상단의 카드를 눌러서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6월 마지막 주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일정과 전체적인 시황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알케미페이입니다. 알케미페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전 세계 법정화폐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사용해서 결제를 하거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 가상자산 결제 수수료 대비 약 50%에서 70%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케미페이는 스테이킹과 리워드 그리고 수수료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결제 시의 생태계 활동에 참여 인센티브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알케미페이는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모두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암호화폐 채택을 주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법정화폐와 암호화폐를 실시간으로 변환해주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변동 위험을 걱정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가맹점, 개인 투자자들이 블록체인 생태계에 쉽게 온보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케미페이가 2분기 주요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알케미페이는 올해 중요한 발전과 확장의 해로서 크립토 온오프 램프 그리고 NFT 체크아웃 등을 구축하면서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알케미페이는 온오프 램프 솔루션에 대해서 2분기에 다양한 국가들의 결제 채널 지원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케미페이는 기업이나 일반 사용자가 자금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화폐와 암호화폐를 통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73개국에서 마스터카드와 비자를 통해서 직접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도록 결제 채널을 확보했습니다. 173개국에 이어서 2분기에는 이집트, 케냐,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등 여러 국가들이 추가로 결제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2분기에 기능 개선에 따라서 암호화폐 지갑과 크립토 스왑 기능 그리고 온오프 램프에 펑션 기능이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다기능 앱의 출시가 됨으로써 거래와 투자, 송금을 할 수 있는 고도로 발전된 지갑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는 법정화폐의 온오프 램프 솔루션을 활용해서 지갑과 결제를 더욱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NFT 마켓플레이스로부터 시작해서 스테이킹, 웹3 플랫폼 등을 점점 더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머니 트랜스미터 라이센스의 줄임말인 MTL 라이센스를 신규로 취득할 예정입니다. MTL은 미국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체가 받아야 하는 라이센스 중에 하나입니다. MTL이 승인되면 암호화폐를 비롯한 통화의 전송이 가능하고 통화 및 금융상품의 교환 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금 증서와 같은 지급 수단의 판매나 문서화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라이센스입니다. 미국에는 50개 주가 있고 각 주마다 규제 요건이 다르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주에 대해서는 표현이 되지 않았지만 미국 내에서 취득이 된다는 부분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3년에 알케미페이의 다양한 개선점을 통해서 시세가 크게 상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비트코인의 주요 온체인 지표들과 중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내용은 비트코인의 장기 투자자와 단기 투자자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이 파란색 바탕은 롱텀으로 6개월 이상 움직이지 않은 투자자를 나타내고 현재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는 80%까지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2014년 이후로
장기 투자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단기 투자자의 비율을 보면 약 20%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바로 비트코인의 가격입니다. 단기 투자자는 하락했고 장기 투자자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기 투자자들이 단기 투자자들의 물량을 흡수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 장기 투자자의 증가는 앞으로 매도 물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가격이 더욱더 상승할 수 있음을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의 인아웃 레티오 데이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소비하는 부분으로 특정 주소에서 소비되는 비트코인의 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아웃풋의 경우에는 특정 주소에서 비트코인을 수신하는 양을 나타냅니다. 새 주소로 이동하는 비트코인의 양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인아웃 레티오의 경우에는 비율이 1보다 높으면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의 활동성이 높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현재 동그라미 쳐져 있는 곳을 보시면 비트코인 레티오가 1.8 그리고 1.4로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의 활동성이 높아졌고, 이로 인한 비트코인의 가격도 크게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IO 비율이 상승한 이후에는 비트코인의 유틸리티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 오디널스의 영향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디널스는 29일 기준 인스크립션 수가 980만 개를 돌파했고, 현재는 1000만 개를 돌파한 상태입니다. 오디널스 프로토콜에서 거래된 비트코인 수수료를 보면 1570개의 BTC가 소모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달러로 환산하면 4400만 달러에 달하는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오디널스의 흥행으로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수익원이 되고 있고, 채굴자들의 참여로 인한 네트워크의 신뢰성 향상 및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까지도 연계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중국의 암호화폐 진출에 관련된 스탠스에 대한 변화와 플로키 인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의 전문 채널이자 중앙방송국인 CCTV에 플로키 인후가 광고판이 공개가 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CCTV는 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적인 대회의 중계권을 소유하고 있어서 중국 시청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국영TV 채널에 공개적으로 플로키 인후가 소개가 되었다는 점은 중국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과거와는 다르게 우호적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키 인후도 광고 이후에 중요한 호재로 작용된 부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이후에 플로키 인후의 주요 프로젝트인 비랄라에 중국 트래픽이 다수가 유입이 되었고, 트래픽 유입과 더불어서 플로키 인후가 관심을 이끌면서 10% 이상의 시세의 상승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플로키 인후의 단기 홍보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10% 이상 상승한 만큼 앞으로 중국의 역할이 암호화폐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국의 암호화폐 스탠스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음악 프로그램에서 참가자가 크립토펑크 NFT 이미지를 표현한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올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총 6개의 크립토펑크 NFT 이미지가 드레스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레스를 디자인한 사람이 바로 비비안 탐입니다. 비비안 탐은 중국에서 태어나서 뉴욕으로 이주한 디자이너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인데 뉴욕 패션위크에서 메타버스를 도입했고, 중국의 Z세대에 크립토와 메타버스를 홍보하고 있는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중국은 최근 한한령으로 네이버와 다음의 접속을 차단했고, 한국의 엔터 프로그램도 차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영방송에서 NFT 드레스를 입고 나왔음에도 방영을 허가했다라는 점 또한 중국의 입장 변화를 나타내주는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홍콩의 증권선물위원회인 SFC는 5월 23일에 디지털 통화 영역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라이선스 가이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자산의 거래나 보관, 발행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홍콩이 아시아에서 암호화폐 산업의 국제적인 허브로 자리 잡고자 하는 야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채굴을 금지했고 규제를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중국의 SFC의 라이센스를 제재 없이 용인하고 있다는 부분은 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의 암호화폐를 암묵적으로 허용한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일인 6월 1일 홍콩의 암호화폐 거래소의 라이센스가 발효가 되며 거래소 또한 라이센스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개인 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SFC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라이센스를 승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이센스를 승인받은 플랫폼이 하반기에는 출시가 될 예정이고 아마도 하반기부터는 개인 투자자들도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규제안에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비증권형 토큰의 경우 12개월 동안 우수한 실적을 유지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암호화폐 지수에 포함된 코인들을 나열해본 결과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을 비롯해서 다양한 코인들이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해당 코인들은 유의 깊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개인 투자자가 유입이 될 경우 신규 유입의 증가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훈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래스노드에서 제공하는 비트코인 퍼포먼스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0일 동안 원유는 4%가량 하락했고 은은 12.7%가량 상승했고 금은 7.5%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은 14.5%가 상승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금과 은에 이어서 안전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슈와 현물 ETF 승인까지 이루어진다면 암호화폐 산업에 더욱더 큰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규제안이 없는 SEC의 무분별한 규제로 인해서 기업들이 다른 국가를 통해서 활보를 넓혀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비트코인 현물 ETF도 미국보다도 아마도 홍콩에서 먼저 ETF가 승인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현물 ETF가 상장이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매우 큰 호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5.8%로 감소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주황색의 라인이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고 17년 12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매도 압력의 저하를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소의 보유량이 낮아진 이유는 FTX 파산이 거래소의 신뢰를 무너뜨리면서 인출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의 상승을 예상하고 단기간의 매도를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 지갑으로 옮겼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의 보유량이 점점 더 낮아질수록 매도 압력의 저하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참고하셔서 암호화폐 투자자분들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